네, 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요즘 우리 히타 동생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저도 방송을 하려다가 계속해서, 히타 맨날 저렇게 잘 맞추는데, 이제 내가 말했는데, 막 틀리면 어떡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는데요. 마침 이번 주 월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뭐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매지온 얘기 들으셨죠? 저희끼리는 이제 매지옥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사실 매지온이라는 종목을 그동안 별로 매매를 하던 종목이 아닌데 어떤 이유로 이런 하락 구간에서 바닥 잡기를 하려고 사서 나름 수익을 내서 그냥 괜찮게 들고 있다가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런 폰탄 치료제 자체가 지금 FDA 품목 허가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어제 마이너스 30% 하한가를 갔고 오늘도 하한가 잡혔다가 결국에는 무상증자 발표하고 이러면서 종가는 마이너스 18% 정도로 끝났습니다. 근데 저는 마이너스 26% 정도의 손절을 하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황당하게 이틀 동안 마이너스 56%의 손실을 보면서 제가 뭐 사실 손절 관리에는 거의 최고 수준이다라고 자부를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황당하게 이틀 동안 뭐 제네시스 G80 정도 한 대를 그냥 날려버린 상황이 됐고요. 제가 원래 이런 것들 잘 안 걸리는 편인데 올해 이상하게 그 오스템 임플란트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규 방송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사실 뭐 실적도 지금도 굉장히 좋고 그러지만 여러 가지 그 횡령 이슈 때문에 이렇게 지금도 거래 정지가 돼 있는데 다행히 최근에 어쨌든 감사 보고서는 적정 의견으로 나와가지고 뭐 상패로 가는 시나리오는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냥 제 얘기를 좀 드렸고요. 일단 시장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결국엔 큰 시장의 흐름이 어떤지를 가장 먼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은 뭐 파웰 의장이 뭐 5월에 또 50bp 금리 인상해야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이래서 굉장히 사실 매파적인 상황인데 주가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세요. 그래서 조금 바닥을 진짜 좀 잡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뭐 계속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10년물, 미국채 10년, 2년 스프레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거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경기 침체로 가면은 여기서도 주가가 한 15%에서 20%는 더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뭐 지금 워낙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뭐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이슈가 많기 때문에 꼭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제 파웰 의장이 좀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한 부분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기보다는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했던 거는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10년, 2년 스프레드 그리고 10년, 1년 스프레드가 있고 10년, 3개월 스프레드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10년, 2년물 얘기만 많이 하시는데 10년, 2년물만 빠져가지고는 사실 경기 침체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단 만기의 금리 모두 역전이 된 다음에 경기 침체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는 여기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는 이런 스프레드들은 여유가 좀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 라고 보면 지금 고점 대비 한 2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물론 미국 시장 기준으로요. 일단은 바닥잡이를 좀 지금 하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일단 추측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 뭐 파웰이 뭐 계속 물가 이제 억제가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물가를 억제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실적 둔화를 조금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경기 둔화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결국엔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우세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에 저도 100% 동의를 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궁금하시면은 이런 최근에 이게 며칠이죠? 3월 17일에 나왔던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은택 위원님이랑 저희 학교 후배이시기도 한 이코노미스트 김효진 위원님이 쓰신 어쨌든 이 매크로 전략 자료가 꽤 두꺼운 자료인데요. 한번 쭉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걸 하드 카피로 뽑아가지고 줄까지 그으면서 두 번, 세 번 정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은 이제 조금 안정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현금을 뭐 다 때려붓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고 결국에 낙폭 과대했던 종목 그리고 이제 저희 히타 동생님이 계속 말씀해주시는 정책주나 이런 걸 같이 섞어가면서 바벨 전략 같은 걸 쓰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많이 빠진 종목 중에서 괜찮은 놈, 그리고 지금 제일 센 놈 중에 괜찮은 놈,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제가 오늘 산 종목은 사실 제가 겁이 참 없죠. 메지온이랑 오스템에 겁나 물려놓고 오늘 또 산 게 이제 JW 중해제약인데요. JW 중해제약도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자주 매매를 했던 종목은 아닌데 일단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이 종목 자체가 시가총액이 이제 한 6,200억 정도 되는 상황이고 많이 빠지다가 올해 2월 전후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실적이 엄청 좋고 뭐 여기 대주주가 매수를 한다는 소문도 있고 기술 수출을 한다는 소문도 있고 뭐 소문이니까 사실 확인은 할 수 없고요. 사실 자리로 보면 조금 주로 보면 좀 막히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워낙 강한 매수세로 지금 어쨌든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도 엄청 많이 사고 있고 뭐 사모펀드도 사고 있고 수급도 이제 조금 확 바뀌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종목을 조금 좀 끼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좀 끼가 좀 있는 종목으로 보여져가지고 거래도 잘 되고 그래서 조금 이런 종목을 오늘부터 좀 사기 시작했고요. 오늘 지누스 뭐 우리 K세론이라고 하잖아요. 김세론 이게 진짜 웃기는 건데 결국에는 현대백화점 이게 뭐 결국 현대백화점 그룹이 지누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이제 한 건데 사실 내용은 되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은 되게 좋고 일단 지금 35% 정도 지분을 샀는데 사실 지분 가치로 보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한 1.1조인가요? 이게 지금 지누스가 1.1조 좀 넘는 정도인데 결국엔 지분 가치로 보면 지금 한 2.5조인가까지 지금 보고서는 현대그룹에서 사준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주가랑은 괴리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시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는 게 과거에도 뭐 한샘 같은 경우도 훨씬 높은 밸류에 사고 이랬지만 주가는 뭐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뭐 약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꼭 이렇게 2조를 넘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이게 뭐 사실 오늘 분봉으로 보시면은 오늘 어떻게 오늘 하루의 흐름이 어땠나 좀 보시면은 이게 5분봉인데요. 저는 운 좋게 이제 이걸 들고 있다가 막 플러스 거의 10%까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10% 정도에서 반 던지고 확 밀리기 때문에 한 플러스 한 2% 정도에서 다 때려버렸는데 결국은 그 이후에도 엄청 빠졌죠. 그래서 결국에는 위아래로 오늘 거의 뭐 20% 가까운 변동성을 보였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뭐 공매도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뭐 이제 나올 뉴스 다 나왔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뭐 자료 내용을 보면은 이게 뭐 사실 거의 다 수출이고 국내 매출은 3% 정도인데 현대그룹이 가져가가지고 국내 매출도 엄청 늘리고 사실 해외 매출 계속 나가는 것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엄청나게 고점에서 때려대고 이래가지고 참 저도 의아했어요. 그래서 그냥 냉정하게 보면은 지금 이게 일봉을 보면은 뭐 이런 종목들을 사실 건들면 고생을 할 가능성이 많긴 하지만 제가 오늘 종가에 좀 살까 말까 하다가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사지는 않았는데 이런 종목들은 조금 내용들을 다시 차분히 살펴보면서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하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일단 뭐 게임주랑 뭐 시멘트, 원전 이런 거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FNF, 뭐 알테오젠 이런 거 계속 말씀드렸고 뭐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은 최근에 조금 급등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매도를 좀 했습니다만 최근에 뭐 우리 히타 동생이 계속 말씀을 뭐 같이 저희가 얘기했던 거를 얘기를 드렸었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정말 엄청 빠졌죠. 뭐 105만 원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뭐 43만원 찍고선 반등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뭐 지금 사우디 그쪽에서 산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 수급도 되게 좋아지고 있고요. 회사 자체가 지금 제가 제일 좋게 보고 있는 게임주들이 결국에는 뭐 이런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이 결국에는 게임 자체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최근에 뭐 P2E 뭐 어쩌고 해서 뭐 위메이드 이런 종목이 작년에 뭐 엄청난 시세를 보였습니다만 결국엔 게임 본연의 가치를 봤을 때는 이 업체들이 가장 좋은 게임들을 잘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주가는 계속해서 제일 부진했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 크래프톤 의장님도 지금
신고를 하시면서 주식을 제 기억에 한 300억 가까이 더 사고 있고 단가도 지금보다 낮습니다. 아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을 사시면 어떻게 보면 더 싸게 사실 수 있는 구간인데 이런 종목들에서 저는 엄청난 이 정도까지 다시 갈 거다라는 다시 2배 갈 거다 이런 뷰보다는 결국엔 지금 이런 낙폭들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저희가 가끔 모시는 이제 그로스파인더님도 좋아하시는 펄어비스 이런 종목들도 사실 200일선 찍고서는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세 종목은 지금 다 들고선 스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방송 시작할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FNF 제가 여기다 적지는 않았는데 이 종목도 사실 되게 웃기죠. 이제 FNF라는 것도 사실 지금 중국 노출도가 굉장히 큰 회사인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되면서 윤석열이 되면은 또 결국엔 중국이 사드 추가 배치하면은 한국 끊어버린다 이래가지고 엄청 빠졌지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한국 정부를 대할 때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우파 정부일 때 오히려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그러한 강력한 조치를 더 하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더 친중 정부일 때 오히려 그런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웃기는 얘기지만 저는 그래서 그 걱정은 너무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실적을 보시면 참 좋은데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많이 올랐었다가 지금 6조 언더까지 빠졌는데 올해 영업이익은 최소 한 5, 6천억 정도 막 세게 보시는 분은 한 7천억 정도까지 보는데 여기에 테일러메이드 어쨌든 요즘 골프 많이 치시는데 이런 브랜드 연결까지 잡히기 시작하면은 지금 FNF의 가치는 조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결국에 PR을 보면 10배, 12배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종목들은 좀 역발상으로 저는 계속해서 들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매매를 계속 들고 있는 건 아니고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엔벨로프 이런 상단 이런 데서는 상단에 닿으면 많이 팔고 다시 사고 이런 전략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번엔 너무 많이 과도하게 빠져가지고 제가 이날 사실 골프를 치느라고 대응을 아주 잘하지 못했습니다만 요런 바닥권에서 주식을 계속해서 좀 사 모았고 어제도 눌리길래 좀 더 샀고 이래가지고 일단 오늘은 좀 올라가지고 다행히 수익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인 요즘 다시 좋아지고 있는데, 코인 상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데, 코인 직접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은, 비덴트 이런 종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덴트를 오늘 아침에 샀다가 그냥 오늘 오후에 팔아가지고, 너무 쉽게 주는 종목은 저는 쉽게 한번 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매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매지옥으로 많이 날린 제 돈을, 이런 거 매매를 해가지고, 상당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좀, 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흐름을 보면은 엔터주가 엄청 좋습니다. 엔터주가 결국엔 지금 대장인데 엔터주를 SM 한번 털린 다음에 지금 못 사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아쉽지만 이런 엔터주 SM은 요즘에 이슈가 많기도 합니다만 꼭 이슈가 많다고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JYP가 오늘 엄청 시세를 JYP죠. JYP가 시세를 엄청 많이 줬는데 JYP 안 나오죠, 왜? 엄청 거의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군요. 역사적 신고가는 아닌데, 어쨌든 최근 52주 신고가는 지금 거의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센 종목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보면 엔터주 쪽에서 따라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안정적인 종목도 저는 몇 개 가져가고 있는데, 결국엔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내년까지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주, 저는 KB 금융지주랑 하나금융지주 이런 종목들 굉장히 들고 있으면 솔직히 지겨운데 또 안정적으로 수익을 줍니다. 그래서 요 정도 지금 상단을 바닥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좀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들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원전무쇠 히타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어제 같이 얘기하면서 한국전력 이런 거를 어제 사가지고 어쨌든 오늘 좀 수익을 내기 시작했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우진 오늘 좀 샀어요. 저도 히타님이랑 얘기하다가 우진이 좀 다시 좋은 자리를 지금 형성을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우진 요런 자리에서 한번 사보면 괜찮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보시면은 저는 계속 엄청 센 종목만 따라다니는 스타일도 아니고 많이 눌려있는 것 중에서 내용 좋고 자리 좋은 것들도 사고 센 것도 종목을 같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좀 매매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